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함수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수능 기출 22년도 2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투의 미분계수와 도함수 단원의 도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도함수도 함수다라는 입장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함수부터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함수라는 것은 기호로 f 땡땡 집합을 들고 옵니다. 정의역 x라는 집합, 공역인 y라는 집합,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해주고 집합 x상의 모든 원소가 f에 의해서 y에 오로지 하나씩 대응될 때 이 관계를 함수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일성과 존재성을 만족할 때 함수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씩만 이라는 의미에서 유일성을 가지고 옵니다. 즉 x1하고 x2를 x에서 임의로 들고 왔을 때 만약에 x1과 x2라는 원소가 정의역상에서 원소가 같다라고 하면 f의 x1과 f의 x2가 같다를 만족하면 첫 번째 유일성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의는 원래 임의기호를 이렇게 쓰긴 하는데 우리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우고 깔끔하게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씩 했고 대응한다, 존재한다, 존재성입니다. 그래서 존재성은 x의 원소를 x에서 들고 오게 되면 임의로 사실 들고 와야 되죠. fx를 걸었을 때 이 원소가 y집합의 공역인 y집합의 원소로 들어간다, 속한다 라고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함수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정명제도 있고 함수가 아닌 예도 있지만 일단 도함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도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도함수는 유도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U가 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원래 영어로 deliberate function이라고 하거든요. 유도된 함수다라는 얘기니까 원래 기존에 있었던 함수가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가 기존에 주어진 함수가 있습니다. 얘가 a function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함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정의역상에 있는 x 정의역상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그런 함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각각의 정의역상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각각의 x에 대해서 미분계수인 f'x가 존재할 때 y의 원소로서 존재할 때 유도함수, 도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f'이라는 새로운 함수, f에 의존한 어떤 기호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정의역은 똑같이 x고 공역은 똑같이 y로 잡힌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모든 x에 대해서니까 x라는 원소가 이 f'에 의해서 걸렸을 때 f'x로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역시 각각의 x와 뭐 x란 말도 필요 없겠다, 그죠? 역시 f의 어떤 우리가 이미 주어진 f에 의존한 함수가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f'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도함수라고 부르자라는 겁니다. 이를 도함수라고 부르자. 이를 f의 도함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f'x는 당연 공역 y상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조금만 다시 바꾸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단 이 f'이라고 새롭게 이렇게 기호로 정의한 이런 녀석이 f에 의존한 함수가 되느냐를 아주 클리어하지만 간단하게 체킹을 해보면 위의 함수 정의에 의해서
유일성과 존재성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F'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x1, x2를 임의로 들고 와서 이 두 개가 같다라고 하고 F'이 실제로 같은지를 체킹해 보는 첫 번째 방법, 유일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x1, x2를 정역상의 x에서 들고 왔는데 만약에 x1, x2가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밝혀야 될 것은 f 프라임 x1 미분 계수죠. 이건 한 점별로 본 거예요. 과 f 프라임 x2가 같은지를 일단 체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평균 변화를 극한으로 정의가 되죠. 리미트 x가 x1으로 갈 때 x 빼기 x1 분의 f의 x 빼기 f의 x1이라는 이 평균 변화의 극한이 존재하고 그것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등호를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정에서 x1하고 x2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 리미트는 x1 대신 x2로 바꿔도 똑같은 값으로 수렴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시 x1 대신 x2로 바꿔도 전혀 무방합니다. 즉 이게 성립한다는 건데 이게 가정 이 등호 때문에 성립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얘는 또다시 평균 변화의 극한으로서 가정에 의하면 모든 x에 대해서 f'x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로부터 극한이 존재하고 f'x2라고 일컫는 것이죠. 따라서 일단 유일성은 만족합니다. x1하고 x2가 같으면 f'x1과 f'x2가 같기 때문에 f'에 대한 이런 형태로 정의를 했을 때 이 함수로서 의미를 갖는지 첫 번째 유일성을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존재성인데요. 지금 도함수의 정의 자체가 각각의 x에 대해서 f'x가 공역 y상의 원소로 존재를 했다고 했죠. 이 말 속에 이미 존재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 쓰지 않더라도 x라는 녀석이 x에 들어가면 f'x가 y에 속하느냐 이게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미 도함수의 정의에서 만족을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클리어하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는 클리어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 2번을 만족했으니까 F'이라는 녀석은 뭐가 된다? 함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함수가 되니까 F에 의존하는 표현으로서 도함수다, F의 도함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함수. 되겠죠? 이제 x의 n제곱꼴, n은 자연수일 때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즉,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라는 함수가 x의 n제곱이라는 함수라고 합시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물론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입니다. 실함수죠. 그러면 얘의 도함수는 존재하고 실제로 그 도함수를 구해보면 f 프라임 x라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n이 앞으로 떨어지고 n x의 n-1제곱으로 정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교과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귀납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견의 원리인 귀납 추론으로 먼저 교과서 방식대로 한번 추론을 해봅시다. 증명은 아니에요. 자, 귀납 추론은 역시 정의를 쓰는 건데요. f'x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도함수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도록 합시다. 즉 정의역상의 모든 x에 대해서 f'x가 요꼴로 존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x를 실수로서 하나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상에서 라 하자.
맞죠? 그래서 f'x를 조사하기 위해서 리미트 x는 이제 어떤 점을 선택을 했으니까 x로 하나씩 보낼 텐데 기호가 지금 혼동이 오죠. 그래서 y를 x로 하나씩 보낸다 이렇게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서 y-x 평균 변화의 극한이니까 분의 fy 빼기 fx 이 극한을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합시다. 그죠? 존재하는지.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써지고 y라는 동적 변수는 x 자리에 y를 집어넣는 거니까 분자에 y의 n제곱이 될 것이고 fx는 x의 n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형태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y 빼기 x로 인수를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즉 분자에 y-x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1차로 묶었으니까 나머지는 y의 n-1이 있겠죠. 그 다음에 y의 n-2에 x가 하나 붙을 거고 이런 식으로 땡땡땡 가서 나머지는 x의 n-1만 살아있을 겁니다. 맞나요? 여기까지 쭉 들어가고 분모를 조금 이동하면 네, 이렇게 그려지고 그래서 y하고 x는 서로 같지 않은 탓에 극한이라는 뜻은 x는 아니면서 y가 한없이 x에 가까워지는 의미니까 얘는 약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항들이 총 몇 개가 있느냐 따질 건데 지금 애시당초 n차 n차수 형태이기 때문에 y-x로 묶어버리면 이 나머지 뒷부분들의 합은 총 n개가 있는 것이죠. 맞죠? n개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n개도 어쨌든 유한계이기 때문에 y를 x로 하나씩 보내게 되면 극한은 각각이 수렴할 때 쪼개질 수 있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y 자리에 x를 대신 집어넣고 다 처리를 해도 전혀 무방을 하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음, 자, 스텝 1입니다.
스텝 1. n이 뭐일 때? k일 때. n이 1일 때 일단 명제가 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명제가 지금 pn이라는 명제거든요. p이면 q이다 전체가 통으로 pn이라는 명제인 겁니다. 그래서 1일 때 이게 가정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걸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fx를 적어보면 n 1일 때 fx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x의 n자리에 1을 집어넣는 것이고 얘는 결국 x, fx는 x라는 함수거든요. 이때 f'x 더함수 미분계수를 구해보면 리미트 y가 x로 갈 때 y-x분의 지금 fx가 정의가 돼 있죠. fx가 x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x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정의된다 이겁니다. 아니요, 아니고 분자는 fy 빼기 fx죠. 한번 쓸게요 그냥. 자, 그러면 fy라는 것은 뭐예요? x 자리에 y를 집어넣는 거니까 y가 되는 거고 fx는 x죠. 그래서 분자는 y 빼기 x로 바뀐 거예요. 지울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극한은 y가 x는 아닌 탓에 이것이 약분이 됩니다. 약분이 되고 1이 되는 것이죠. 그럼 리미트가 y가 x로 하나씩 갈 때 1이라는 상수는 당연 1로 수렴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 극한은 1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존재할 때 얘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f'x라고 정의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f'x가 1이 됐다는 소리인데 결국은 이 1이라는 것을 달리 이 형태를 맞춰서 표현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이 1 집어넣었을 때로 마무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1 곱하기 x의 1 마이너스 1 이 형태가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즉 n자리에 1 집어넣은 게 마지막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얘랑 얘가 같나요? x의 1 마이너스 1승은 x의 0승이고 그러면 x의 0승은 밑이 0이 아닌 0이 아니라면은 반드시 정의가 되고 무조건 1입니다. 그죠? 그래서 x가 0이 아닐 때는 이게 성립을 합니다. 따라서 x가 0이 아닐 때라는 조건이 좀 필요하겠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x가 0이 아닐 때 이게 성립한다는 거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n이 지금 1일 때가 안 되니까 모든 자연수 n 말고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라고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텝 1은 최초의 스텝이 2 이상이니까 n이 2일 때를 체킹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 대신에 2로 바꿔주고 얘도 제곱으로 바꿔주고 fx가 제곱일 때 f'x는 fy 빼기 fx니까 이 부분은 지워지고 y의 제곱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뒷부분 다시 좀 손질을 보면 분자가 합차 공식 때문에 y 플러스 x, y 마이너스 x 이렇게 묶이죠. 그럼 이렇게 오류가 난 게 0의 0승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하면서 이제 느끼네요. 그죠? 얘가 어떻게 되냐면 합차 공식 때문에 써보겠습니다. y가 x가 아닌 탓에 이렇게 내면 날아가네요. 그죠? 그래서 y를 x를 하나씩 보내게 되면 y 대신 x가 들어가는 거고 결국은 2x가 된다. 그죠? 2x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나는지 볼까요? 이 형태를 맞춰줘야 되니까 n이 2일 때가 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2의 x의 2 빼기 1이랑 동일한 건 맞습니다. 따라서 일단 스텝 1은 성립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n이 k를 만족할 때, n이 k일 때 이 명제가 만족할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 이 명제가 만족하는 것을 기납법 가정을 사용해서 보여야겠죠. 그래서 스텝 2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기납법 가정은 n이 k일 때 위의 위의 명제가 성립을 가정을 한다. 성립함을 가정하자. 즉, 얘를 달리 표현하게 되면 fx가 n 대신에 k를 집어넣습니다. x의 k승
이면 f 프라임 x는 k의 x에 k-1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우리가 귀납법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납법 가정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써먹어야 될 거예요. 써먹어 적어놨죠. 그래서 얘는 이제 가정 사실이 되는 거고, 이제 n이 k 플러스 1일 때 이 밑에 있는 명제가 만족함을 보이면 됩니다. 즉 n이 k 플러스 1일 때 fx가 x에 k 플러스 1이라고 하게 되면,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우리 기납법 가정을 써먹기 위해서 x의 k승 곱하기 x, 이게 원래 지수의 정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얘는 미분을 할 수가 있어요. 곱의 미분법을 쓸 수가 있죠. 얘를 gx, 얘를 hx로 보게 되면 by 곱의 미분법, 이건 다 아시니까 한번 보고만 갈까요? 고교수학 총정리 보시면 곱의 미분법이란 게 뭐냐면 요 4번 별표 치는 거 요겁니다. 그래서 구조가, 순서가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다항함수에 대한 도함수가 나오는 게 옳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곱의 미분법에 의하면 fx를 미분하게 되면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죠. 근데 앞에 거는 x의 k승이니까 기납법 가정을 써먹을 수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x의 k승 미분하게 되면 k의 x의 k-1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 뒤에 거 그대로, 맞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입니다. x의 k승에 뒤에 거 미분하면 x를 미분하면 1이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기납법 가정으로부터 알 수가 있죠. 써먹은 겁니다. 써먹은 거는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되나? 여기서 써먹은 거죠. 정확하게는 앞에 거 미분할 때 여기서 기납법 가정을 써먹은 거예요. 기가를 써먹었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다시 지수의 정의 때문에 k의 x의 k승이 되는 것이죠. 얘는 k의 x의 k승이 되는 것이고, 뒤에 있는 녀석은 x의 k승만 살아있네요. 더하기 x의 k승.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해보면 x의 k승으로 묶어지니까 얘는 k 플러스 1에, 너무 엄밀해서 숨이 턱턱 막히나요? x의 k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조적으로 얘가 맞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가 n에 x에 n-1승꼴이 나야 되니까 k 플러스 1일 때는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맞나? 여기 파란색으로 체킹 한번 하죠. 마지막 스탑은 n 대신에 k 플러스 1 들어가고 k 플러스 1 들어가고 k 플러스 1 이렇게 구조적으로 써줘야 되죠. 그래서 k 플러스 1에 x에 k 플러스 1 빼기 1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게 맞는지만 체킹하면 되겠네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얘는 다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이렇게 돼야 되죠. k 플러스 1에 x에 가로 열고 k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성립을 해버리네요. 그죠? 그래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되겠죠? 따라서 결론은 모든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fx가 x의 n제곱꼴이면 f'x는 n이 앞으로 툭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뒤에는 차수를 한 칸 내려주면 되는 게 미분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공식이고, 이걸 이용하면 일반적인 다항함수에 대한 도함수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fx가 일반적인 n차 다항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an에 x의 n제곱 더하기 an-1의 x의 n-1제곱
이런 식으로 쭉쭉쭉 진행해서 A1x 그 다음에 상수항인 A0 얘의 도함수는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f'x는 존재할 것인가? 자, 어쨌든 n개니까 뭐 정확히 말하면 항이 n 플러스 한 개죠. 상수항까지 해서. 이 n 플러스 한 개는 어쨌든 유한계이기 때문에 어, 덧셈에 대해서 일단은 각각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x의 n제곱은 도함수가 존재하고 극한, 평균 변화의 극한이 존재하죠. an이라는 것은 상수일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스칼라, 그러니까 어떤 상수곱에 의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1번 사실 때문에 일단은 수렴을 하고 덧셈에 대해서 유한계면은 다 쪼개질 수가 있거든요. 2번에 의해서 쪼개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얘도 이제 수렴을 하는 것이죠. 얘도 수렴을 하는 것이고 얘도 수렴을 하는 것이고 얘도 수렴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를 프라임 가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끼케야 n 플러스 한 개인 유한계니까 우리가 방금 봤던 2번 사실을 쓸 수 있죠. 동그라미 2에 의해서 이렇게 프라임으로 다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의해서죠. 그 다음에 이 각각은 또 항별로 보면 이 AN은 상수인 탓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번 사실에 의해서 AN-1들이 다 빠져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선형적인 구조예요. 그죠? AN 이렇게 AN-1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 이게 바로 1번이죠. 1번. 그래서 이렇게 다 쪼개졌다. 이거는 가우스 기호 이런 거 아닙니다. 가로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각각 모든 n에 대해서 이런 형태들은 우리가 뭐 1은 따로 했지만 어쨌든 이 위에 부분들은 전부 다 nx의 n-1승 얘는 위에 차수가 떨어지고 n-2승 이렇게 된다는 거는 방금 우리가 증명을 했죠. 그래서 방금 증명한 사실 때문에 an의 방금 증명한 사실 때문에 n x의 n-1승 수학적인 법을 적용했고 그 다음에 an-1 살아있고 얘는 n-1이 앞으로 빠져나가고 x의 n-1 빼기 1이니까 n-2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나가다가 이 부분은 x의 1승이니까 뭐 수학적 기록이 안 됐다 하더라도 얘는 미분계수 정의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a1의 1이 되는 것이고 얘는 a0라는 건 상수가 되기 때문에 미분하면 0이 됩니다. 그쵸? 여기 왜 이러지? 그래서 얘를 이제 조금 저기하게 정리해주면 뭐 n xn-1승 n-1에 an-1에 xn-2승 뭐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요. a1까지가 되는 것이죠. 정리만 좀 해드리면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풀러 가보겠습니다. 함수 fx가 이렇게 다항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f'1을 구하라는 얘기는 일단 얘는 도함수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도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f'x는 방금 했다시피 이 전체를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3의 x의 제곱 3 빼기 1이죠. 더하기 2가 떨어지면 3, 2는 6이 되는 것이고 x의 2 빼기 1이니까 1 더하기 x를 미분하면 1이 됩니다. 도함수가. 상수는 미분하면 사라지죠. 그래서 얘가 도함수가 되는 것이고 함수로서 의미를 가지니까 모든 x값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그럼 1에 대한 값도 당연히 존재를 할 거고 x자리에 함수로서 1을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6 곱하기 1 더하기 1이 됨으로써 계산해주면 9 더하기 1이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투의 다항함수, 도함수, 다항함수의 도함수, 도함수 개념부터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듣는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